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저는 쌍지리TV 이승국 선생님입니다. 자,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어제 아래 목요일에 치러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역대급으로 불수능이었고 특히 세계지리도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하루였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의 강의를 보시면서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찍어드리고 했던 것 중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다뤄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특히 13번 문제, 자, 유럽의 아주 소국들 나왔던 산마리노, 안도라 이랬던 문제, 거기까지는 제가 예측을 못 해드렸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시고 특히 제일 마지막 20번 문제도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문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이럴 거면 그 수능 해설 영상을 그냥 제대로 찍어서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해설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수능 바로 직후에는 해설을 제가 가급적 촬영해서 올리는 걸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수능은 끝났고 더 이상 세계지리 볼 일이 없죠. 여러분들 입시가 이제 끝날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답 매기고 그리고 내 점수가 몇 점이냐, 등급 컷이 얼마냐, 여기가 관심이 있는 거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고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석과 해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 타이밍에 수능 해설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 가급적 지양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논란의 13번, 20번 문제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물론 그 문제를 맞췄거나 틀렸거나 맞춘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며 또 어떻게 해서 정답이 이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맞췄거나 틀렸거나 이 문제에 대한 납득이 안 가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문제 출제를 해놓고 자기들의 공식 해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래도 공식 해설을 쓴다라는 입장으로 정확하게 해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해설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 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13번 문제 같으면 수능의 본질에는 굉장히 어긋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13번 문제에 나와 있던 그 작은 나라들이 교과서에나 EBS 교재에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교과 과정 내에서 충실하게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하는 그 출제 방향에는 굉장히 어긋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 굉장히 싫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맞는 것인가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영상 댓글에 욕을 달거나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문제를 낸 거 아니잖아요. 맞죠? 평가원이 그 문제를 낸 거니까 저도 평가원이 그 문제를 낸 건 너무 나갔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맞지?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었어야 되겠다라는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 20번 문제 두 문제가 굉장히 되게 조금 약간 어이없이 어려웠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기후 문제 19번 문제가 좀 까다로워서 세 문제 정도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이 세 문제가 2점짜리였기 때문에 크게 감점이 많이 되진 않았을 거지만 어쨌든 틀린 문제가 두세 개 됐다. 그러면은 1등급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1번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20번 문제가 궁금한 친구는 바로 넘어가서 13번, 20번만 보세요.
자, 1번 문제부터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이제 지리 정보 그리고 지역화 전략 요 두 개가 이제 섞인 문제인데, 자, 기억에 전자지도의 밑줄 그어져 있고, 자, 전자지도는 기억 선택지 종이지도보다 특정 지역의 확대 또는 축소가 용이하다. 이거 당연히 맞는 거잖아. 자, 스마트폰의 전자지도 늘렸다 줄였다 얼마나 편해. 자, 그리고 니은에 자,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저희 지금 니은은 위도 경도가 나와 있죠. 자, 위도 경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니까 공간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자, 가가와현 우동현이라는 지금 지역 브랜드를 지금 리을에 만든 거죠. 그래서 요 리을은 지역 브랜드화의 사례이다. 자, 디귿도 맞고요. 자, 리을에 적도와의 최단 거리는 니은이 디귿보다 짧다라고 했는데, 자, 니은은 북위 42도, 자, 디귿은 북위 34도니까 숫자가 작은 게 적도와의 최단 거리가 짧은 거죠.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정답은 쉽게 2번 나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요것도 조금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긴 한데 답은 쉬웠습니다. 자, 다음 글에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의 A에서 고른 거.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양한 민족과 언어 집단에 따라 여러 국가로 독립되었다. 자, 구소련이었던 지역 하면 일단 지금 C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유럽 문화, 건조 문화, 동양 문화가 접하는 문화적 저미지대다. 자, 그리고 사막과 스텝이 넓게 나타난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여기는 중앙아시아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쪽이 자, 표시되어 있는 정답은 3번. 자, C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 두 지역의 지형에 관한 것이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은 알프스 산맥에 있는 뾰족한 형태의 호른. 자, 호른은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된 날카로운 봉우리죠.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기억은 바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니은에 모니먼트 밸리에 우뚝 솟아있는 뷰트. 자, 뷰트는 자, 사막 같은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자, 경암층과 연암층에 암석의 차별적 풍화 침식으로 형성되는 기둥 모양의 지형이 뷰트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에 기억은 고기습곡 산지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 알프스 산맥은 고기습곡 산지가 아니고 신기습곡 산지이기 때문에 자,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에 기억 주변의 플라야, 니은 주변의 건곡이 발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플라야는 자, 사막에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 호수기 때문에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건조 지형이 되는 거죠. 자, 사막의 건조 지형. 자, 기억은 빙하 지형이 발달한 곳이니까 플라야를 볼 수가 없고요. 자, 니은 주변에 건곡이 발달한다고 했는데, 자, 건곡은 자, 호른 아래에 날카로운 봉우리 호른 아래에 움푹 파이는 와지죠. 얘는 빙하 지형입니다. 자, 빙하의 침식으로 형성돼. 자, 빙하 지형이기 때문에 사막에 있는 뷰트가 있는 쪽에서는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반대가 돼야 됩니다. 니은 주변에 플라야가 있고 기억 주변에 건곡이 있어야 돼요. 자, 5번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자. 둘 다 자, 물리적 풍화가 화학적 풍화보다 더 활발한 거죠. 자, 물리적 풍화는 암석이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반복하면서 부서지는 거. 그래서 추운 곳 혹은 사막같이 일교차가 큰 곳에서 자, 물리적 풍화가 활발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자, 기억 쪽은 추운 지역이고 니은 쪽은 건조하고 일교차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자, 둘 다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한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자, 유럽의 클러스터 지역 답사 안내문 일부이다. 자,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F에서 고른 거. 요거는 선생님이 유럽 도시 많이 연습을 했던 겁니다. 자, 일단은 가의 발트의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 바다가 발트해죠. 자, 요 바다가 발트해. 발트의 북동쪽이라 그러면 요 A밖에 안 되잖아. 그럼 가는 A 연결해야죠. 여기가 핀란드의 첨단 산업단지 오울로입니다. 오울로. 여기 첨단 IT. 자, 핀란드의 오울로. 자, 오울로라는 이름을 몰라도 이 발트의 북동쪽이라는 위치 힌트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강 하구에 입지한 대규모 항구 도시. 이거 바로 로테르담이지. 로테르담. 자, 로테르담이 라인강 하구에 있으니까 이 D 로테르담을 연결하시면 되고요. 자, 다는 알프스 산맥 남쪽의 도시니까 E 아니면 F입니다. 근데 여기에 섬유, 의류 등에 특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장인적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다. 이 힌트를 통해서 제3 이탈리아 지역에 자, 어느 지역을 찾아라 하는 거죠. 자, F는 여기가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니까 이탈리아 북부의 제3 이탈리아에 해당되는 E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시 이름이 볼로냐인데 볼로냐라는 도시 이름까지 몰라도 우리가 E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표의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런 문제 같으면 선생님이 위도 경도를 가지고 지역을 찾은 다음에 선택지를 풀지 말고 선택지를 먼저 읽고 자, 이 위도 경도에 해당되는 지역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판단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벼락치기 마지막 강의에서 제가 많이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진 정보가 나와 있고 진앙지 위경도가 나와 있는데 정확한 나라를 찾으려 하지 말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대응해서 하나씩 연결해서 문제를 풀게요. 자, 1번에 가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형성되는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형성되는 지역인지 보려는데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아프리카 동쪽이니까 무조건 동경을 써야 되거든. 근데 얘가 지금 서경을 쓴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절대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환태평양 조산대가 있으려면 태평양 쪽에 있어야 되잖아. 자, 그런데 얘가 동경 37도란 말이야. 자, 동경 37도면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서남아시아 아니면 아프리카 동쪽 요쯤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환태평양 조산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번도 경도를 봤을 때는 절대 태평양 쪽 경도는 아니다. 자,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3번을 볼게.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난다 라고 하면 뭐 터키나 아니면은 뭐 서남아시아나 뭐 요쪽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서경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유라시아판과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지역이 될 수가 없고요. 자, 4번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산맥이 형성되는 지역. 아, 잠깐만. 자, 요거부터 내가 지금 IT에다가 껐거든. 자, 여기서 봐. 자, 다를 봐야지. 다가 경도가 119도 동경이란 말이야. 120도 동경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가 유라시아판, 아라비아판이 만나는 그 정도 위치는 아닌 거죠. 이게 태평양 쪽에 가까운 거죠. 이게 120도면 경도 120도면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번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산맥이 형성되는 지역이다. 이게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이면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위도를 보니까 북이 28도 정도, 그리고 경도는 동경 84도. 그러면 요 정도 위도가 인도 북쪽 정도의 위도가 되겠죠. 그래서 라가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정도의 위도 경도입니다. 자, 요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 위도 경도 그릴 때 방글라데시의 위도 경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방글라데시가 북위 23.5도 북극이성, 그리고 경도는 동경 90도니까 그 방글라데시 수도보다 조금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니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산맥이다라는 4번의 설명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가와 나는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지각이 확장되는 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곳은 아이슬란드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위도가 60도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둘 다 아이슬란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자, AC 작물의 주요 수출국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밀, 쌀, 옥수수 중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일단 A가 러시아와 캐나다 일단 두 나라가 있는 걸로 봐서 A는 무조건 밀이 돼야 되겠죠. 자, 밀은 내한성, 내건성이 있기 때문에 자, 조금 추운 러시아, 캐나다에도 충분히 많이 생산하고 수출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 타이, 필리핀이 연결되어 있는 B가 쌀. 자, 그리고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는 자, C가 옥수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1번에 밀은 내건성이 약해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주로 재배된다. 이게 틀렸죠. 밀은 내건성이 강하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됐어요. 1번이 정답. 자, 2번에 쌀의 생산량은 오세아니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아메리카가 조금 더 많죠. 자, 3번에 C의 기원지는 아메리카, 옥수수 기원지 아메리카 맞고요. 자, 4번에 밀쌀 최대 생산국은 자, 둘 다 중국이기 때문에 자, 동일하다. 자, 하는 4번도 맞습니다. 자, 5번에 A시중 국제 이동량은 쌀이 제일 적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지도의 AD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B는 카타르죠. 자, C는 인도네시아. 자, D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입니다. 자, 1번에
두바이를 얘기하는 건 이건 아랍에미리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에 D의 주요 수입품은 철광석, 보크사이트 등 광물 자원이다. 호주는 철광석, 석탄 같은 걸 수출하는 나라죠. 철광석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에 B는 A보다 천연가스 수출량이 많다. 이게 정답이죠. 자, 서남아시아에서 천연가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두 나라는 이란과 카타르죠. 그 중에서 수출량이 많은 나라는 카타르잖아. 그래서 카타르가 사우디보다 천연가스 수출량이 많아야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4번에 D는 C보다 국내 총생산 중 2차 산업의 비율이 높다. 호주가 2차 산업 비율이 낮잖아. 호주가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5번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 자, 요거는 그 수능에서 처음 나온 건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잖아. 에이펙에. 근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원국은 되게 많아서 나도 이걸 외우라고 한 적이 없어. 자, 그런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니까 태평양 쪽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B는 안 돼. 그러니까 C는 될 수 있는데 B는 안 돼요. 그래서 5번을 제껴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8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글은 대기 대순환에 대한 것이다. 밑줄친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에 적도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탁월하게 발달한다. 이게 적도 수렴대를 설명하는 거죠. 자, 기억 선택지에 한랭 건조한 기단과 온난 수비난 기단이 만나기 때문이 아니고 적도는 그냥 뜨거워서 공기가 상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에 자,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면서 사막이 곳곳에 발달한다. 이 아열대 고압대 사막하면 대표적인 게 사하라 사막이나 호주 내륙의 뭐 그레이트 샌드 사막, 뭐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이런 것들이잖아. 자, 몽골의 고비 사막은 뭐야? 몽골의 고비 사막은 격해도가 큰 대륙 내부의 사막이잖아.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자, 그리고 디귿에 자, 중위도 지역에 여기서부터 자, 중위도 지역에서 저위도와 고위도의 기압 차이와 지구 자전에 의해 타거이풍인 이게 분대. 자, 중위도 지역의 타거이풍 디귿에 들어가야 될 게 편서풍이죠. 자, 이 편서풍은 안데스 산맥을 넘어 형성한 비그늘 지역에 파타고니아 사막을 발달시킨다. 맞는 거죠. 자, 편서풍의 바람바지 사면인 칠레 남부 쪽은 비가 많지만 비그늘 지역인 파타고니아 사막 쪽은 건조해서 비가 안 와서 사막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리을에 들어갈 게 자, 극지역에서 하강 기류가 형성된 후 중위도 지역에 바람이 불어나가면서 중위도 타걸풍대와 만나 한대 전선을 형성하는 거지. 한대 전선대. 자, 리을 형성 지역은 극고압대에 비해 강수량이 당연히 많겠죠. 한대 전선대는 저기압대니까 극고압대보다는 강수량이 당연히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 나옵니다. 자, 9번은 자, 선생님이 이런 거 많이 강조했어. 그 하천, 반도, 바다 이런 거 강조하고 국경 접하는 나라. 그래서 위치 쪽에서 킬러 선택지가 나올 것이다.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이지만 위치 쪽에서 킬러가 나올 것이다.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겐지스강 하류에서 끝났어요. 겐지스강 하류에 위치한 나라. 방글라데시잖아.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갈게요. 자, 선생님이 환경 문제는 내가 협약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해양 오염 방지, 해양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자라는 게 가잖아. 이게 런던 협약이죠. 그리고 나는 습지를 보호하자. 나는 협약이니까 람사르 협약. 정답은 너무 간단하게 1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요렇게 지도 없이 자, 나라와 관련된 문제를 자, 많이 출제하고 자, 그럴 경우에는 위치와 관련된 것들이 자료나 선택지에 많이 언급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인데 자, 첫 번째 중남부 아메리카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상위 3개국에 해당이 안 되는 나라. 제일 넓은 나라 브라질. 그리고 두 번째 아르헨티나, 세 번째 멕시코잖아. 그러니까 볼리비아가 가에 들어가야죠. 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 주요 도시 위치 선생님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고 자, 여기서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는 국가가 아닌 나라. 자, 멕시코 시티 내륙에 있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도 내륙에 있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해안가 항구 도시니까 나의 아르헨티나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질문에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브라질이죠. 그러면 라가 브라질, 다가 멕시코입니다. 자, 기억에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는 북반구가 아닌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 에스파뇰어죠.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세 나라는 다 에스파뇰어를 씁니다.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마킬라도라 산업지역은 멕시코의 미국 국경 접경 지역. 여기에 산업지역은 마킬라도라 산업지역이라고 하니까 멕시코에 있는 게 맞죠. 자, 리을에 나는 나보다 자국 내 총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 아르헨티나는 거의 90%고 브라질은 50% 살짝 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나가 더 높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 자, 지도의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A에서 자, 이 기후를 몰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풀어내야 돼. 자, A가 카사바, 얌 등 식량 작물을 주로 재배한다는 건 이게 열대 기후냐? 라는 걸 물어본 거잖아요. 특히 열대 우림이냐 물어본 거야. 카사바, 얌은. 자, 열대 우림이냐? 자, A는 절대 열대 우림이 될 수가 없어. 저기 러시아인데. 자, 틀렸고요. 자, 2번에 소와 양의 기업적 방목을 할 수가 없어. 자, B는 아예 그냥 소, 양을 키울 수가 없어. 여기 무슨 기후야? 여기 툰드라잖아. 맞죠? 북극계 쪽이 툰드라. 툰드라는 키워봤자 술록이란 말이야. 그럼 2번은 X. 자, 3번에 C는 타이가라 불리는 침렵수림대. 요거는 냉대 기후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C는 여기가 빙설 기후 지역이니까 자, 3번 X고. 자, 4번에 이동식 천막인 유른트. 자, 요거는 스텝 기후 지역. 스텝 기후 지역에 자, 이동식 가옥입니다. 자, D는 적도가 통과하는 열대 우림 기후니까 자, 여기도 X. 자, D는 적도 통과하는 열대 우림. 자, 마지막 E는 사바나 야생 동물이 서식한다. 동아프리카의 사바나 기후 지역이 맞잖아. 자,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지금 5번입니다. 자, 문제 1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수능으로는 제가 적합하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어떻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틀렸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너무 저도 안타깝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내륙국은 영토가 바다와 접하지 않는 국가이다. 유럽에는 면적이 좁은 내륙국이 많다. 대표적인 국가로 바티칸과 산마리노를 들 수 있으며 이들 국가는 가해에 둘러싸여 있다. 자, 세계지 전체 내용에서 자, 추론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산마리노는 이거 아는 친구 아니면 절대 못 풀 것 같고, 그래도 바티칸은 로마 안에 굉장히 작은 나라, 우리 그 교황청이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자, 요게 우리가 크리스트교 성지하면서 배웠던 곳입니다. 로마 안에 작은 나라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그러면 로마 안에 있으니까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했을 것 같아. 가가 이탈리아라는 거. 가가 이탈리아라는 거. 요 바티칸 때문에, 바티칸은 우리가 종교 파트에서 배우니까 이걸 유럽에서 따로 배우질 않아. 바티칸은 종교하면서 우리 배우는 거지. 자, 그런데 산마리노는 진짜 모를 것 같아. 산마리노.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풀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산지에 위치한 안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쌤 생각에 요 산마리노하고 바티칸은 좀 들어봤을 건데 안도라 여기서 이제 거의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마리노, 안도라. 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식으로 언급한 적은 있는데, 야, 이게 나올 것이다. 막 여기 위치 꼭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 어떤 세계지리 선생님도 똑같을 겁니다. 저만 그러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산지에 위치한 안도라는 나를 포함한 두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시험 칠 때 반응이 이랬을 거야. 뭐 어쩌라고 뭐 이랬을 거야. 자, 그리고 또한 룩셈부르크는, 자, 그래도 룩셈부르크는 들어봤잖아. 우리 베네룩스 3국 동맹 하면서 룩셈부르크는 들어봤죠. 그래서 유럽연합 처음 결성했던 3인방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벨기에 나다에 둘러싸인 내륙국이다. 자, 다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의 내륙국 및 그 외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면 유럽연합 공부하면 룩셈부르크 위치는 그래도 본 적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나다 있지. 룩셈부르크랑 국경을 접하는 나라를 벨기에가 하나 오픈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자,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자, 요런 나라 중에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프랑스나 자, 독일. 자, 요 둘 중에 나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요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룩셈부르크 위치를 그래도 유럽연합 공부하면서 위치를 좀 봐놓은 친구들은 자, 그런데 혹시라도 정확하게 룩셈부르크 위치를 몰랐던 친구 같으면 나다 중에 혹시라도 네덜란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친구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프랑스, 독일 중에 나다가 나와야 되겠다까지는 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봐. 나다 중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쌤 생각에 저 안도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나다가 딱 잡히는데 저 안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몰랐기 때문에 나다를 정확하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가 이탈리아야 바티칸 하나 알면 산마리노 뭐라도 할 수 있지만 안도라에서 지금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부터 한번 해볼게. 자, 다는 자 룩셈부르크를 포함한 4개의 내륙국 및 그 외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프랑스야, 독일이야. 그럼 접하는 내륙국들, 공통으로 접하는 내륙국들, 그럼 룩셈부르크가 있겠지. 룩셈부르크. 자, 그리고 공통으로 접하는 나라가 스위스가 있어요. 스위스 내륙국이잖아. 맞지? 자, 그런데 독일은 오스트리아, 체코하고도 국경을 접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약간 치졸한 게 저 동유럽까지 정확하게 다 알아야 다가 독일인 게 확실해지거든. 저 안도라가 뭔지 몰라도. 그래서 있잖아. 만약에 오스트리아, 체코까지 만약에 생각을 했다 그러면 다를 독일로 잡을 수 있어. 자, 그러면 나가 자동으로 이제 프랑스가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러면 프랑스가 안도라라는 나라랑 또 국경을 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도라가 에스파냐하고 프랑스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프랑스는 안도라까지 내륙국에 포함을 시킨다 그러면 이게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가 독일이고 나가 프랑스가 맞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게 안도라가 에스파냐하고 자,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아주 작은 소국이다, 내륙국이다. 나는 사실 알았으면 나를 프랑스를 탁 맞추고 다를 독일을 탁 맞추고 이게 자연스럽게 탁탁 나 프랑스 다 독일 이렇게 팍팍 갔을 건데 여기 안도라에서 이게 막혀버리니 자, 나 잡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안 되면은 선생님 좀 이거 이렇게 했어야 되거든. 안도라 몰라도 자, 독일은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 4나라가 일단 내륙국이 접한다. 프랑스는 4나라까지는 안 된다. 이것까지 생각을 해서 맞췄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선택지 한번 해볼게. 자, 기억에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에서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건 맞죠? 자, 왈로니아 지역이 벨기에 남부 지역이니까. 자, 그리고 니은에 나에는 로렌 공업지역. 로렌 공업지역은 프랑스 동부에 있고요. 자, 다 루르 공업지역은 이제 독일 서쪽에 있죠. 그래서 프랑스의 로렌, 독일의 루르. 자, 요 니은도 맞죠. 자, 그리고 디귿에 가와 다는 국경을 접하고 있다. 자, 이탈리아하고 독일은 국경을 접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지금 3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안도라를 몰라도 그래도 나가 프랑스, 다가 독일이지 않을까 하면서 때려 맞춰가지고 그래도 맞춘 친구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프랑스 넣고 다 독일을 넣어야 기역, 니은 해서 정답이 자연스럽게 3번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기역, 니은은 같이 맞거나 같이 틀릴 수밖에 없거든. 만약에 다의 독일이 들어가고 다의 프랑스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 다른 선택지보다는 그래도 그 3번 선택지를 골랐을 가능성이 높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 선택지 조합에서는. 그런데 이것까지 그 30분 안에 생각하면서 맞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는 조금 너무 나간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앞으로 공부할 때 부담스럽거든요. 아프리카에 되게 작은 나라가 나오면 어떡하지? 막 하는 어떤 공포감 이런 게 막 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 좀 지양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걸 가르치지 않을 건데 어떻게 확신하고 이렇게 문제를 내시는 건지 그거는 조금 제가 좀 많이 좀 유감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여기서 안도라를 알았다면 프랑스, 독일이 좀 쉽게 나왔을 거고 안도라를 몰랐으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뭐 독일 국경 접하는 나라 다 세보고 프랑스 국경 접하는 나라 다 세보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까다로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상적인 공부를 해서는 맞출 수 없는 문제 같고요. 아예 그냥 지리 덕후가 되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지리 올림피아드에 나올 법한 수능에는 적합하지 않고 지리 올림피아드에 나올 법한 문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자, 더 할 말은 많지만 어차피 제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평가원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 1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중에 하나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순이동에서 혼자 플러스가 나오는 게 이게 유럽이죠. 자, 그리고 유럽이 합계 출산율 제일 낮아야 되니까 자, 가가 유럽. 합계 출산율 현재 가장 낮은 자, 가가 유럽. 자, 그리고 합계 출산율 현재 가장 높은 다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의 합계 출산율이 여기 나가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나라는 이쪽에서 고르는 게 맞아요. 순이동에서 마이너스가 큰 라 대륙이 아시아가 되겠죠. 아시아가 인구수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나가 라틴 그리고 나가 아시아까지 연결합니다. 자, 기억에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아니면 인도잖아요. 자, 중국 아니면 인도.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 있어야 되겠죠. 자, 니은에 2020년 기준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다. 자, 대륙별 인구 순위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앵글로, 오세아니아 순서니까 유럽이 라틴 아메리카보다 인구가 많죠. 자, 니은 맞고요. 자, 인구 밀도는 아시아가 제일 높으니까 자, 디귿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리을에 1960년에 합계 출산율. 자, 요거는 막대기로 확인하면 되겠죠. 아프리카 제일 높고. 자, 그다음 라틴. 그다음 아시아. 자, 순서니까 자, 리을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갈게요. 자, 요 문제도 좀 까다로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지도 없이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 이런 거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 부합하는 문제입니다. 자, 파묵칼레 카르스트 지형을 볼 거야. 그러면 가는 튀르키예를 간 거죠. 자, 파묵칼레 요 터키의 대표 관광지니까. 자, 그 다음에 나의 수도인 테헤란. 자,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죠. 그리고 지하 관계수로 이거 까나트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 이란. 자, 수도가 테헤란, 지하 관계수로 카나트 하면 이란. 자, 그리고 다의 수도 바그다드. 내가 이거 바그다드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바그다드 수도 이름까지 몰라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합류 지점. 요 합류 지점이 이라크잖아요, 이라크. 그래서 다가 이라크. 자,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이 강조하신 것들 충분히 공부했으면 이 문제는 가나다 찾는 건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억에 가는 시아파보다 수니파 신자가, 튀르키예는 수니파가 많고요. 자, 이란은 시아파의 신자가 더 많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나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좁다. 이란, 이라크 중에 국토 면적이 이란이 더 넓죠. 자, 이거는 지도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가, 다는 모두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다. 튀르키예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이라크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 1개 1번입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자, 아프리카 요 문제는 되게 쉬웠습니다. 자, 석유 수출국이고 회원국이고 나이저강 삼각주에 위치한 나라 하면 나이지리아 연결하면 되죠. 자, 나이지리아 A니까 자, 가는 A. 자, 그리고 나는 콩고 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한다. 자, 콩고 민주공화국이 여기잖아요. 이 나라잖아요. 자, 접하는 나라가 지금 C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구리 생산국이다. 자, 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이 나라가 C, 잠비아라는 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과 잠비아가 구리, 코발트, 콜탄 생산이 많은 코퍼벨트에 해당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 나옵니다. 자, 17번.
자, 불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중에 하나인데, 자, 필리핀은 대부분 그리스도교니까 가는 그리스도교. 자,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 자, 소수민족이죠. 자, 그리고 또한 스리랑카에선 요 시날리주족, 대다수인 시날리주족은 불교. 자, 그리고 소수의 타밀족은 힌두교니까 라가 힌두교가 되겠네요. 자, 1번에 가는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크리스토교는 유일신교니까 틀렸고요. 자, 2번에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이니까 틀렸고요. 자, 3번에 힌두교는 남부아시아에서 기원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4번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크리스토교가 1등, 이슬람교가 2등이니까 가의 신자가 나의 신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자,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에 전 세계 신자는 힌두교가 불교보다 많죠.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이니까 자, 5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자, 1차 에너지 원별 주요 생산국의 생산 비율. 자, 여기서 중국이 거의 절반을 생산하는 가가 석탄. 자, 그리고 미국, 러시아, 사우디 3강 체제인 나가 석유. 자, 그리고 미국, 러시아 투톱 체제 다가 천연가스. 자,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죠. 자, 1번에 가는 최대 생산국과 최대 수출국이 동일하다. 최대 생산국은 중국이지만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 아니죠. 최대 수출국은 인도네시아 아니면 호주라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 혹은 호주. 중국은 절대 아니다. 그럼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 이게 정답이죠. 자, 석유는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많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순서니까 나 석유가 많아야 되고요. 자, 4번에 나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늦다. 자, 상용화된 시기는 천연가스가 가장 늦으니까 틀렸고요. 자, 5번에 대기오염 물질이 가장 많은 건 석탄이니까 자,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문제가 자, 여러분들 굉장히 까다로웠을 텐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네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가나는 1월 아니면 7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중위도 지역에 지금 2개가 있고요. 자,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시가 1월이건 7월이건 간에 자, 얘네 둘은 있지. 같은 남반구거나 같은 북반구에 있어야 되고 얘네 둘이 같은 남반구에 있거나 같은 북반구에 있어야 돼. 일단 둘둘로 찢어야 되는 거예요. 둘둘로.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경우의 수를 한번 해볼게. 자, 얘를 첫 번째 경우에서 만약에 이게 저기라 그래봐. 1월이라 그래봐. 자, 이렇게 1월. 자, 이게 1월이면 자, 얘네 둘이가 북반구가 돼야 돼. 얘네 둘이가. 자, 그리고 얘네 둘이가 남반구가 돼야 돼. 맞지? 자, 남반구가 여름이니까. 자, 그러면 가 시기가 1월이면 나 시기는 자동으로 7월인 거죠. 맞지? 자, 그러면 북반구 둘 중에 자,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잖아. 그럼 얘가 7월에 비가 안 와야 돼. 그럼 얘가 지금 7월에 비가 안 오잖아. B가. 그러면은 여기가 B가 돼야 돼. 자, 그리고 C는 7월에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자, 그러면 C를 누구로 골라라? 여기. 중국 남부에 여기로 골라. 됐지? 자, 북반구 둘을 해결해. 자, 그리고 남반구 둘을 해결해 볼게. 남반구 둘 중에 여기 호주 남서부 쪽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잖아. 자, 그리고 뉴질랜드 쪽은 서한 해양성 기후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7월에 둘 다 건기인 데는 없어. 왜냐하면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 7월에 비 오지. 7월 겨울이니까. 여름엔 1월에 비가 안 오는 거지. 그 다음에 서한 해양성 기후는 1월이나 7월이건 다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강수량으로 AD를 구분을 못해. 근데 기온을 봤을 때 얘 A를 봐봐. 자, A가 최난월인 1월 기온이 22도가 안 돼. 그럼 여기가 1월이 시원한 거잖아. 여름이 시원한 거잖아. 자, 그러면 A를 누구로 골라라? A를 여기로 골라야지. 맞지? 자, 그러면 남는 D를 여기로. 자, 고르면 돼요. 자, 요러면 딱 맞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봐봐. 가를 7월로 연결하고 자, 나를 1월로 연결하면 뭔가 이상해진다?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북반구가 돼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자, 요 북반구 둘이 자, 1월은 둘 다
요 둘 중에 하나는 1월이 비가 좀 적어야 돼. 왜냐하면 여기가 1월이 비가 적은 데잖아, 우리 아시아 쪽에. 근데 1월에 둘 다 비가 온다고. 그러니까 가의 7월을 쓰고 나의 1월을 쓰면 잘못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혹시라도 가의 7월을 쓰고 나의 1월을 쓰면 강수에서 북반구 두 지역의 강수에서 뭔가 잘못된 게 나오기 때문에 가의 1월을 쓰고 나의 7월을 써야 부드럽게 네 지역이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찾아놓고 한번 선택지 풀이를 해볼게. 자, 1번에 A는 지금 우리가 찾은 게 남반구죠. 자, B는 북반구지. 틀렸고. 자, 2번에 C 지중해성 기후. 아니죠. 여기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 지역이니까. D가 지중해성 기후지.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3번에 A, D 중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C. 우리 아시아의 중국 남부의 C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죠. 자, 나머지 지역을 봐. 자, B, D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여름이 건조하니까. 자, 그리고 여기 A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비가 오는 지역이고, 근데 C는 겨울은 건조하고 여름에만 비가 많으니까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C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가식이 1월에 자, 1월에 자, 정오의 태양 고도는 남반구 쪽이 높으니까 지금 C보다는 D가 높아야 되고요. 자, 7월에 나시기 7월에 A는 B보다 낮 길이가 길다. 자, A와 B 중에 7월의 낮 길이는 북쪽이 더 기니까 B가 더 길어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여러분들이 답은 맞췄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답이 나오는지가 궁금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 질문을 한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세계 도시의 학습 장면이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 가라의 항공운항 자료를 통해 추론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자, 각각 뉴욕, 다카, 런던, 멕시코시티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뉴욕 다 알죠? 런던 다 알고 멕시코시티 다 알 겁니다. 근데 다카를 정확하게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다카가 이게 방글라데시 수도인데 자, 이것까지 당연히 몰랐을 수 있어. 근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일단 도시간 항공 운항 직항 편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루에 몇 회 직항이 있냐? 그러면 상식적으로 뉴욕, 런던 최상위 세계 도시끼리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237 요거 봐봐. 하루에 237편이나 항공기 운항을 한다. 그러면 이게 뉴욕하고 런던 중에 가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 알 수 있는 거 가와 라 중에 일단 다카는 모르겠고 가 나중에 뉴욕이나 런던이 나와야 된다. 이거는 명확한 거야. 자, 최상위 세계 도시끼리 국제 항공 노선이 일단 많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멕시코 시티를 연결하는데 그러면 멕시코 시티가 런던하고 가깝겠어? 뉴욕하고 가깝겠어? 당연히 뉴욕하고 가깝겠지. 자, 미국하고 멕시코가 같은 대륙에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숫자 오른쪽에 도시간 최단 거리가 있잖아. 이 최단 거리 값이 제일 작은 거. 이 두 개의 관계가 뉴욕하고 멕시코 시티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제일 숫자가 작은 게 지금 3.4입니다. 3.4. 자, 그러면 가가 뉴욕이고 자, 다가 멕시코 시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다카가 어디 뭐 미국의 도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게 낼 일은 없어. 맞죠? 일단 뉴욕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다카라는 게 뭔지는 몰라도 얘가 포지션이 이래. 최상위 세계 도시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약간 좀 찌질이로 낸 거야. 그러니까 완전 하위 도시로 낸 거야. 약간 듣보잡으로 낸 거란 말이야. 듣보잡 도시로 낸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일단 얘는 배제하고 자, 가 나중에 뉴욕, 런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멕시코 시티가 뉴욕하고 가까울 거니 숫자 작은 걸로 내가 멕시코 시티를 골라보자 해서 가, 뉴욕, 다 멕시코 시티 일단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일단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저 다카라는 도시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도 뭐 저기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어디 뭐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문제를 풀었었어야 됩니다. 알겠죠?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자, 그러면 라가 자동으로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가가 뉴욕이 나왔잖아. 그럼 라가 런던이 되는 거지. 라가 런던. 그러면 나가 자동으로 다카. 뭐 다카가 누군지 몰라도 됐지?
자, 그러면 일단 가나다를 연결한 거야. 자, 선택지 해볼게. 자, 1번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이 멕시코 시티잖아요. 자, 요건 우리 중남미 공부하면 알게 되는 지식입니다. 근데 나가 멕시코 시티가 아니잖아. 다가 멕시코 시티잖아. 자, 그러면 1번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다는 세계 도시 체계에서 최상위 계층의 도시, 멕시코 시티는 아니죠. 뉴욕 아니면 런던이 돼야 되는 거잖아. 가라. 틀렸고요. 자, 3번에서 설명하는 도시는 뉴욕이죠. 국제연합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자, 뉴욕은 우리가 찾은 게 가니까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다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자, 멕시코 시티는 수도가 맞는데 뉴욕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다 틀렸어. 그럼 정답 몇 번 골라야 돼? 5번 골라야지. 근데 여기서만 자, 멕시코 시티와 런던의 최단거리. 자, 멕시코 시티와 런던의 최단거리. 다와 라의 최단거리가 여기 있죠. 8.9. 자, 그 다음에 다카와 런던의 최단거리. 자, 다카와 런던의 최단거리. 나와 라의 최단거리 8.0이잖아. 자, 그래서 멕시코 시티와 런던의 최단거리가 더 길죠. 자, 요거는 오른쪽에 가서 확인했어야 돼. 자, 그럼 정답 몇 번?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자 20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카가 약간 듣보잡이니까 이렇게 해도 돼. 얘가 가 그리고 다 라하고 항공 편수가 지금 하나도 없어. 항공 편수가 하나도 없어. 진짜 완전 그냥 공항에 비행기도 잘 안 뜨는 그런 도시다 라고 생각하고 얘를 다카로 갔었어도 돼. 멕시코 시티, 나가 멕시코 시티면 그래도 멕시코 시티는 뉴욕하고는 비행기가 떠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알겠지? 그리고 저 빵에가 되는 게 절대 뉴욕이나 런던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 어떤 도시인지 있잖아. 저 다카가 어느 나라의 도시인지 몰라도 문제 풀어낼 수는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0번도 어째저째 해서 나가 저 다카가 누군지 몰라도 나가 다카일 것이다. 저 듣보잡이 나일 것이다 해서 나를 일단 다카로 때려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런던을 가라 중에 하나로 생각한 다음에 뉴욕하고 그래도 멕시코 시티가 항공 편수가 많고 거리가 좀 가까울 것이니까 자, 선생님이 찾은 대로 가나다라를 찾은 다음에 선택지를 풀어서 답은 맞춘 자,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생각에 20번은 그래도 저 다카를 몰라도 해결할 여지는 있었으나 13번이 굉장히 좀 너무한 문제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쨌든 여러분들 그 수능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그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입시에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자, 해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